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으로 고전 시간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강의를 지금 찍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방과후 수업 때문에 강의를 너무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 간민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강의가, 사실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림포스 문학에 있는 간민가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뒷부분의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에 맞게 강의를 좀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경화여고 학생들은 부디 잘 들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하신 상태에서 작품을 잘 풀어내시면 되고, 사실 이 간민가라는 작품은 EBS 교재에서, 즉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에 출제되는 거 보면 뭐 얼마든지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수능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고전 시가 속에 있었구나,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다른 작품에도 많이 좀 있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가사문학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쪼개서 전기 가사문학, 그 다음에 후기 가사문학이라고 두 개로 구분해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대부들에 의해서 창작이 되고 향유가 많이 됐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대부들의 특징은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즐기고 노는, 그래서 흔히 이 사대부들의 가사 문학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전기가사의 특징.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사실 자연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부유하게 막 대고를 지어놓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자연 속에서 자연과의 어떤 물화일체 이런 걸 노래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자연과의 친화 이런 걸 노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특징은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거나, 뭐 안분지족이란 말도 있고 빈이무원이란 말도 있죠. 같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안분지족, 이게 세트처럼 가는 거죠. 빈이무원이라고 해요. 빈이무원이에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한, 유교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것들이 충과 효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전기문학의 특징들을 얘기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요 안에서의 속세는 자연과 대비되는 소재로 등장한다. 요게 전기가사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후기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요 안에서는 서민층까지 확대가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서민들 자체가 가사를 썼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많지는 않고 서민들의 삶을 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 속에 들어가 있던 양반 사대부들이 그들의 삶을 되게 어떻게 드러내냐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속에서 상춘곡이 들어있잖아요. 상춘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전기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오늘 함께하게 될 간민가가 바로 이 후기 가사문학의 특징. 그래서 서민층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대개 이들이 먹고 살기 가장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관, 오리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인 부조리한 사회를 약간 조금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오늘 보게 될 간민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서민들 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간민가의 정의는 갑산에 사는 백성의 노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민가는 백성민을 쓰죠. 노래가. 그래서 갑민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간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명은 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책엔 생원이 없어요. 근데 내용인즉슨 이래요. 이 간민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들게 사냐? 원래 간민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양반의 위치에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오게 돼요. 근데 처음 유배 올 때에는 온 가족과 함께 와서 나름대로 살만했거든요. 그리고 와서도 우리가 이제 유배를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배척하고 싫어했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조상의 은덕 때문에 좀 나름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대접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유배 왔지만 뭐 나름대로 생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나쁜 놈들의 모함이 오게 되고 그 결과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양반일 때에는 군역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군대에 가서 어떤 병사로 싸워야 되는 이런 군대를 가기 싫으면 돈을 대신 내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군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군역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이 강등되면서 이제 군역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자기 거에 군역만 냈으면 그나마 좀 덜했을 텐데 얘를 제외한 일가 친척들이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도망을 가면 그 일가 친척들의 모든 군역을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가 친척 12명의 모든 부담을 다 떠안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군역으로 세금을 5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12명이 도망가 버려서 내가 그들의 1200만 원 뒤집어 써서 1300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들었던 모습이 이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갑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배지로 활용이 되던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척박한 땅에 유배지로서 활용되는 땅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힘들었던 삶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요. 아까 간민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 그래서 막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생원을 만난 거지. 생원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도망가는 그 녀석 너 이제 보니까 너 그 녀석이구나. 야, 너 이렇게 도망가면 되겠니?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지. 사냥도 해서 먹고 살아보던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인삼 같은 거 캐갖고 팔아보고 이런 거라도 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런 의지가 없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간민이 그 생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치지 마! 나 다 해봤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원이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글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의 이 올림포스 문학에는 고이 올림포스 문학에서는 생원이 말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대화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생원에게 이 간민이 자기의 처지를 막 얘기하는 부분이다. 조상덕에 하는 일이부터 갈게요. 자, 조상덕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상님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둔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덕분에 읍중, 이 마을에서 구실 첫째로다. 첫째 구실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첫째 구실이라고 하면 내가 나름대로 이 위치에 높은 위치에 살고 있었다는 뜻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내가 그 조상 덕에 관직을 하나 얻은 거야. 그러니까 조상 덕에 첫째 되는 관직을 하나 얻어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나름대로 살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살만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대접받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배를 왔지만 유배지에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받고 살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관. 그러면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니까 당연히 대꾸라는 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대꾸 나오게 되면 늘 나오는 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건 여러분 이제 고전 시가 많이 봤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풍원감관, 유사장의에 그치면 그치면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제한 받으면 정도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좌수별감, 풍원감관, 유사장이 내가 해석 안 했잖아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뜻은 밑에다 나와 있긴 하니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관직명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얘가 조상덕의 관직을 얻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들어가면 나한테 좌수별감을 권하기도 하고 나가면 나한테 풍원감관을 권하기도 하고 거기에 유사장이라고 한 것까지 나한테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체면을 봐서 사양을 했다라는 거야. 왜 사양했을까? 사양한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름대로 내가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유배지에 왔지만 나름대로 먹고 살만 했고 아직은 내가 어떤 관직을 할 수 있다는 건 양반 신분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애슬프다. 슬프다. 슬픈 일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감정이 어떻게 돼 있어?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 있다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럼 왜 슬플까? 이유를 보면 되겠죠. 내 시절의 원수인의 모해로서 드디어 나왔네. 이놈의 원수 같은 놈이 나를 모해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모해를 처음 당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2차 모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모함당해서 유배지에 왔을 때는 그래도 조상님이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고 그래도 그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막 관직 권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뭐 살만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었는데 문제는 한 번 더 나한테 푸시가 들어온 거죠. 이 2차 모함이 들어오면서 로서 군사강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군사강정의 의미는 한마디로 양반의 신분에서 이제는 서민이 되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신분이 하락했다라는 뜻인 거고 신분이 하락하게 되었다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군역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민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군역 문제거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이 간민이 도망갔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군역 때문이었거든요. 이 군역의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던 참이었어. 자, 이 군역을 내가 부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 한 몸이 헐어. 이거 이어졌게 되어 있는 거거든. 헐어난이야. 그러니까 헐었다는 얘기는 내 몸이 망가지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군역이 부담이 되었고 신분이 하락되어서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우전후 일가친척을 찾아보니 충군이 되었다. 자, 충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에도 뜻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얘는 모자란 군역을 채운다는 뜻인데 사실은 일가친척들을 찾았는데 모자란 군역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가 모자란 건데? 뭔가 남아있는 군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개별부담 친척들이 했으면 뭔가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 그럼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지. 이 일가 친척들이 밑으로 갔다 올게. 제사받들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즉, 이 화자, 제사를 받들어야 되는 이내 몸이 아마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제사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제사의 의무가 있는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어. 이곳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런데 시름 없는 친족. 친족들은 시름이 없대. 이 친족들은 일가 친척을 얘기할 텐데 얘들은 왜 시름이 없을까? 그 얘기는 제사의 의무가 없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 도망가면 되지.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 일가 친척들은 제사에 대한 부담이 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대. 옛날에는 제사가 되게 중요한 어떤 책임과 의무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제사까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친척들은 다 도망갔고, 그러니 이 정부에서 이 제사에 대한 의무를 이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란 군역을 채운다라는 것들은 도망간 친척들의 군역까지 떠맡게 된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위쪽에 나와 있던 이 원수인의 모해라는 거 있잖아. 그럼 원수들의 모함으로써 군사강정되었단 말인가? 라고 써 있으니까 이 원수들의 모함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군역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군역을 지게 된 이유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 때문에 결국은 신분이 하락했구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넘어가죠? 한 번 더 정리해줘요. 여러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가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일가 친척들의 모든 신역이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의 그 신역, 즉 군역에 대한 책임이 전부 다 간민에게 몰려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 한 몸 군사강정된 것도 서로 미치겠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것까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내 한 몸에 모두 문이라고 한 것들은 나 혼자 떠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빛반사가 돼갖고 나 혼자 떠하는 상황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은 내 한 몸에 이 모든 신역이 왔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내가 가난하게 되었거든. 그 가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아까 앞쪽에서 그런 얘기했잖아. 나름대로 먹고 살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왜 가난하게 됐을까? 봐요. 한 몸 신역이 3냥 5전, 돈피 2장 요 정도가 정해진 법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법상으로는 요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12사람 없는 구실을 합쳤대. 즉 일가 친척들이 12사람 거를 싹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46냥을 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봐라. 3냥에 46냥이면 거의 몇 배야? 한 16배 되는 거잖아. 10 몇 배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에요. 세금을 내가 10만 원만 내도 비싼데 이거를 100만 원을 12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46냥이라는 것들은 내가 총 떠안은 책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내고 끝냈어. 그러면 아마 덜 가난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해마다 맞춰냈대. 그럼 해마다 냈다는 얘기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걸 내고 나니까 돈이 매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 석승인들 당할 소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건데 리, 랴, 가, 고로 끝나는 어미들 그리고 여기에 냐까지 포함되는데 리랴, 가고, 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리랴, 가고, 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문형 어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문형 어미들이 쓰이게 되면 진짜 물어보는 케이스보다는 대개는 설의적인 표현을 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할 소냐라는 말은 무슨 법이냐면 설의법이라고 하고 사실은 설의법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서 뭐라고 자주 출제하냐면 수사적인 의문이라고 말을 바꿔서 출제하기도 해요. 요거는 수능 용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수사적인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와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먹지 않을 수 있어라는 얘기는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진 거잖아.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우리가 판정 의문문 혹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를 판정할 수 있는 거. 나 예뻐? 아니? 이런 것들이 판정 의문문. 그리고 나 오늘 어때 보여?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걸 설명 의문문. 근데 방금 얘기했던 야,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겠어? 그 얘기는 해야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진짜 안 할 수 있나? 없나? 고민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적 의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지에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수사적인 의문을 통해라고 나오는 것들도 그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 맞추시면 돼요. 자, 특히 석숭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야. 그러니까 중국판 이건희? 중국판 재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 석숭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야.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재벌. 예전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석숭이들 당할 수냐? 당할 수 없을 거야. 석숭도 아마 거덜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끊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놓은 거는 여기까지 한 챕터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은 뭐죠? 내가 군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까지의 포인트. 그러니까 얘가 왜 힘들게 되었고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이 군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생원이 야, 사냥도 좀 나가봐. 산에 가서 뭐도 좀 캐봐. 라고 충고했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이미 해봤거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당할 것 같니? 그래서 말이야. 내가 농사를 전폐. 자, 농사를 다 접고 채삼하려 입산했대. 이 삼자가 인삼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삼, 산삼. 그래서 뭔가를 캐러 간 거죠. 그냥 인삼 캐러 갔다 생각할까요? 인삼을 캐러 입산해서 이제 내가 입산을 해서 뭔가를 살 궁리를 한번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채삼하려 입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타개는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 내가 첫 번째라고 했다면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겠죠? 나름대로 내가 인삼 캐서 산에 들어가고 인삼 캐갖고 뭔가 산삼 같은 거 캐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허항형, 얘들아 영 할 때 이거는 고개령자거든. 그러니까 무슨 고개 할 때 명자를 붙여. 보태사는 산이잖아. 요거는 우리가 실제 지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지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성을 부여하는 거죠?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즉 내가 여기저기 막 산을 돌아다녔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갈피입이 날 속였대. 그러니까 인삼다 하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오갈피입이었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와, 산삼이다 라고 봤더니 도라지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노력을 했지만 뭐 했다? 실패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오갈피입을 날 속일 수 있나? 산삼인가 봐. 딱 갔는데 오갈피입이 속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날 속였다는 얘기는 마치 오갈피입이 사람인 것처럼 날 속였다라고 쓴 거니까 이건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수능 용어로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런 건 사물에 뭘 부여한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속았어, 실패했어. 할 일 없이 공반하여. 자, 공반이란 말은 아무런 수확이 없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한 뜻이야. 할 일 없이 소득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득 없이 지금 산을 돌아다니는 상황인 거고, 8, 9월 고추바람. 그러니까 지금 고추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고추는 매웁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서운 바람이란 뜻이야. 산을 헤매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매서운 바람은 불어오고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바람을 안고 돌아 입산, 또 산에 가. 왜? 못 했지만 두 번째 수단. 이번엔 돈피 사냥을 해요. 돈피는 담비라고 하는데 동물이죠. 담비라고 하는 것들. 근데 담비 가죽을 우리가 돈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서 담비를 사냥을 잡아서 가죽을 팔아서 뭔가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얘는 그 현실 타개 노력 두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요거 두 번째 파트인 거야. 노력했어. 실패다.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컨대 실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계속 가보죠. 자, 백두산 등을 등에 지고 백두산을 등에 질 수 있어? 얘는 그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두산을 등에 졌다라는 거는 진짜 등에 진 게 아니라 백두산을 등 뒤로 하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백두산을 등 뒤로 하고 강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사냥을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강 아래 내려서 뭐 하나 보자. 쌀이 꺾어 누대치고 입갈나무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 요 단어는 여러분 알겠다. 하나님께 축수하고 산신도 너희들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신 둘 다 신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축수하고 산신님께 발원했다고 그랬으니까 발원이란 것들은 소원을 빌다거든. 소녀시대의 유명한 노래가 떠오르네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니? 자, 발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에게 내가 소원을 빌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소원을 빌어. 무슨 소원 빌까? 물챗줄을 각서 꽂고 저 물챗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 아마 물과 채와 줄이라고 아마 써있을 텐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 정확한 해석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물챗줄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꽂아놓고 뭐 했냐면 얘가 중요해. 사망일기를 했다라는 거.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망은 운수가 좋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사망의 정확한 뜻은 요 사망만 잡아보면 이익을 많이 얻을 운수 이런 뜻이야. 그럼 사망일기라고 하는 건 이익을 많이 얻을 운수가 있을 기회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사망일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이익을 많이 얻을 기회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네모칸 있잖아. 이 세 줄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보통 사냥을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의식, 즉 제사를 지내고 나갔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가게를 시작할 때 왜 돼지머리 이제 잡아놓고 돈 꽂으면서 우리 장사가 잘 되게 해주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냥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사망일기, 즉 뭔가를 갖춰놓고 제발 요번에 정말 호랑이 한 마리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소원을 빌었나 봐.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정성이 부족했는지 사망, 똑같은 거 나왔잖아. 사망실이 아니 붙네. 즉 사망실이 안 붙는 건 그 기회가 나한테 안 붙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붙지 않았어. 그 얘기의 뜻은 무슨 뜻이야? 결국은 운수가 붙지 않았다. 운수가 붙지 않았다. 그 얘기는 사냥 실패 이런 뜻이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누구한테 돌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 자책의 심리도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하나 선생님이 끊었죠. 앞에 쪽에 한 덩어리, 즉 이 간민가, 올림포스에 있는 간민가는 총 3덩어리로 끊어볼 수 있는데 앞에 덩어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내가 군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힘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군역 때문에 힘들었던 나의 삶을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던 거고. 됐어? 이제 마지막은 노력했는데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이제 현재의 처지를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돼. 자,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 연은 연못이야. 삼지연이 잘 참이래. 무슨 얘기야? 잘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삼지연, 연못가에서 잘 참이라는 거야. 노숙하게 생겼다? 이 정도 의미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데서 잘 참이었대. 참은 데잖아요. 선생님 운치 있고 좋지 않아요? 연못가에 잠이 든다니 쫄쫄쫄 소리가 흐르고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입동. 언제야? 겨울이야. 겨울이야 얘들아. 이 겨울철에 연못가에 자면 어떻게 돼? 입 돌아가. 죽어요. 그죠? 동상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여기서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입동 지난 3일 후에 밤새 또 뭐까지 내려? 눈까지 내려. 어머 예쁜 눈 내렸다. 눈싸움 폭 던지고 놀면 좋겠지만 얘는 지금 가진 게 없는 처지잖아. 이 눈은 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일종의 시련과 고통으로 볼 수 있겠죠. 밤새 눈까지 내렸어. 잘 것도 마땅치 않은데 추운데 눈이 내려. 너무 막 환상적일까? into the unknown 하면서 되게 좋은 상황이야? 아니지. 젠장! 눈까지 내리다니!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밑에 5자 깊이 눈이 벌써 이만큼 쌓였어. 그래서 4, 5보를 못 옮겨. 그 얘기 무슨 얘기지? 걷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얘 지금 어디 있지? 산에 있잖아. 낭패지. 산에 있는데 춥고
잘 곳도 마땅치가 않고 눈은 쌓여서 걷기도 있는 상태. 그럼 눈을 푹푹 밟아만 걷고 있는 거겠죠. 거기에 뒤에 보니 식량도 떨어졌어. 최악. 거기에 옷까지 얇아 얘들아. 오늘 너무 춥더라고. 오늘 지금 선생님이 오늘 수요일인데 엄청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 얘들아 옷이 얇은 옷 입고 왔다 생각해봐. 부모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지.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옷까지 얇으니까 엄청나게 추울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근심을 다 떨칠 수가 있었대. 얘들아 이 앞에 근심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 가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앞에 근심이 뭘까요? 앞에 근심. 앞에 내가 근심하고 있던 게 있는 거지. 그게 뭐였지? 군역을 이겨내 보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근심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군역을 이겨내 보려고 나름대로 채삼을 통해 이겨보려고 했고, 그러니까 아까 인삼을 이렇게 캐보려고 했던 거 있었죠. 또 하나는 돈피 사냥해보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돈피 사냥이나 채삼을 통해서 군역을 이겨내 봐야겠어! 라고 했던 그 근심들을 다 떨쳤다. 무슨 얘기야? 당장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추워. 추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몰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의 뭔가 인삼을 캐서, 사냥을 해서, 이 상황을 이겨봐야지? 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추우니까. 너무 힘들어 미치겠으니까. 그런 걸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추워. 이런 상황인 거지.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목숨 살려, 이제는 목숨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사냥이 문제가 아니야. 인삼 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삶의, 이제 투쟁의, 생존의 문제야. 목숨 살려고 욕심이 들었어.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서 죽기 살기로 길을 나와서 인가처를 찾아봤더니 검천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첫목, 드디어 내 첫눈에 검천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닭 소리가 이윽하고 첫닭 꼬끼 하는 소리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네.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 시간이 흘렀음을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냐면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네요.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선지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인가적적 한자밀세. 무슨 얘기야? 첫 닭이 울었어. 마을을 보고 저기 거리가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걸어온 거지. 들어와서 마을을 봤는데 마을이 조용해. 그리고 한잠이라는 얘기는 아직 한창 사람들이 잠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야. 빠진 상태. 뭔 얘기야? 사람들은 잠 잘 자고 있는 그런 그 밤중에 잠을 잘 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거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혼비백상 반주검이,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에 반주검이 있는 거야. 누구지? 자기 가족인가? 반주검 상태에 누군가가 있나 봐요. 반주검이 말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대. 송장같이 누군가가 누웠대. 누가 누웠을까? 더운 구들 아랫목에. 아랫목은 따뜻한 곳이거든. 그 따뜻한 곳에 송장같이 누울 수 있는 거는 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송장이란 단어가 얘기하는 건 바로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 아마 지친 화자의 모습을 송장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러면 얘들아, 안에 진짜 반주검이 있던 게 아니고, 반주검이, 잘 봐. 혼비백산 반주검이 말 못하고 넘어지니까 그 모습이 더운 그들 아랫목에 송장 같았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 반주검은 진짜 집에 왔더니 웬 반주검이 있어? 이게 아니라 바로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화자의 모습은 녹초가 된 화자의 모습, 지친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반주검이니까 송장같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밤새 고생했어. 막 추위에 떨고 이제 집을 찾아왔어. 다행히. 자, 아랫목 따뜻한 곳에 송장같이 이제 시체가 누워 있었어.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발끝을 굽어봤대. 발끝을 딱 봤더니 거기에 10가락. 발끝을 봤으니까 이건 발가락이겠지? 그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 간대가 없어졌대. 발가락이 어디 갔을까? 누가 잘라갔나? 발가락이 간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상에 걸린 거야. 그래서 동상에 걸려서 세상에 발가락을 이제는 잃게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이 간민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고생도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발가락까지 얼어서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인 거죠. 발가락이 마비가 된 최악의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집에 와서 뭐 하냐면 온갖 이제 빚을 이제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 군역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다 팔아. 온갖 재산을 다 팔게 되고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어쨌든 옥에 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아내가 자살까지 하게 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충격을 먹은 자기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버린 가족 상황이 제시가 되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고 불쌍하죠. 그죠? 자,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갑산이라는 지역에 간민이 힘들게 살았는지를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은 꼭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혹한 학정으로 인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 주제는 이 간민가라는 작품이 가진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은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주제로 삼자면 아마도 간민의 처절하고 비참한 생활상 요게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밑에 게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위에가 이제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아까 의문형어미 있었죠? 석숭이야, 당할소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자, 실제 지명 아까 있었죠? 무슨 령도 있었고 산도 있었어요. 생동감,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거. 이 생동감이라는 것들은 신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체험이나 사실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 후기 가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간민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간민가 제일 중요한 건 설명 들을 때는 아마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됐던 부분들도 이걸 통해서 아마 다 이제는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자, 중요한 건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필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읽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필기가 다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알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본문을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 아, 요거 이런 뜻이었지? 아, 요건 무슨 기법이 있었던 거고 아, 그런 뜻이었어. 얘가 왜 이렇게 했지? 아, 이것 때문에 그랬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짜 시험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간민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갑산에 사는 백성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군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도망가다가 자신의 비참한 생활상을 고발해준 이야기. 너무 힘들어. 이랬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재 선생님은 올림포스 이제 독서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방과후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쭉 찍어서 시험 보기 전까지 몇 개 좀 찍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는 거 관계없이 독서 공부 지금 미리 하셔야 돼요. 사회 파트가 8개고 그다음에 기술 파트가 8개이기 때문에 그거 미리 공부 안 하면 한 번에 16개 당연히 못 봐요. 하나하나 다 힘들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루에 2개씩 보시면 충분히 다 보고 남겠네요. 그죠? 잊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안녕!